오늘은 민물장어 전문점 창업 전망이 밝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 6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나온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민물장어 전문점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히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어집 전망이 밝은 이유 첫 번째는요. 장어는 보양식의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양식은 언제 많이 먹죠? 보통 복날 많이 찾으시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 복날 되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 아마 삼계탕일 겁니다. 그건 말고도 추어탕, 오리고기 이런 것들이 보양 음식이라고 할 텐데요. 사실 삼계탕이나 추어탕은 이제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임팩트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날 장어를 찾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장어는 뭐 정력에 좋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지금은 내 기력을 보강하고 몸보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장어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복날만 장어를 찾을까요? 아니죠. 뭐 내가 어디 아프다거나 기력이 좀 딸린다거나 환자가 있다거나 부모님 몸보신을 좀 시켜드리고 싶다거나 보양 음식이 필요로 할 때는 여러 날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어야 코로나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왔지만 그래도 코로나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여전히 꾸준히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매장에서 서빙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어를 드시러 오는 손님들의 특징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장어가 정말 맛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내 몸을 챙기러, 내 몸을 돌보러,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돌보러 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중적인 보양식,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보양식의 종류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에서 말했던 삼계탕, 추어탕, 오리고기, 장어 그 외에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다른 음식들은 이미 대중적인 음식이 됐고 누구나 다 즐기고 있지만 장어는 아직까지는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대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어는 이제 막 대중적인 음식으로 가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어집 전망이 밝은 두 번째 이유는요. 온난화라는 트렌드입니다. 장어집 전망하는데 무슨 온난화까지 나오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장어집 매출은요, 기온에 비례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매출도 높아지고요. 기온이 떨어지면 매출도 같이 떨어지는 게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 12월에 조금 매출이 더 올라가죠. 그때는 회식들이 있고 뭐 가족 모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잠깐 또 올라가긴 하지만 그 외에는 더울 때 매출이 분명하게 높아집니다.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장어는 보양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보양 음식은 언제 먹죠?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먹는 게 아니라 기력이 딸릴 때 먹죠. 근데 기력은 언제 딸리죠? 날씨가 더워지면 지고 힘들고 기력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매출이 올라가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는 어떻게 될까요? 더워지나요? 추워지나요? 너무 쉬운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더 더워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기온도 더 올라가고요. 1년 중 더운 날도 더 늘어나는 거죠. 보양식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장어도 그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어집 전망이 밝은 세 번째 이유는요. 고령화입니다. 이것도 메가 트렌드죠. 제가 장사를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희 장어집을 찾는 손님들의 80% 이상은 30대 중반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 손님들은 10대, 20대 젊은 층이 좀 있지만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결제를 하는 손님은 30대 중반 이상이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깝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어값도 비싸고 많이 못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장어는 첫 번째 보양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보양 음식은 기력이 떨어져야 찾게 되는 음식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기력이 넘치기 때문에 보양 음식을 잘 찾지 않아요. 20대가 기력이 딸려가지고 몸보신 좀 해야겠다 그러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 힘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30대 중반 정도를 넘어가면 직장 생활도 하고 체력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슬슬 몸에 힘이 붙이고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로 초고령화가 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의미 있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장어는 30대 중반 이상의 어른들이 찾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는 40대에서 60대입니다. 지금 초고령화가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예전 같으면 집에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지금 60대, 70대는 뭐 그냥 다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활발하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력은 더 모자라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20, 30년 정도는 장어의 주 고객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구가 적은 10대, 20대가 40대, 50대가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뭐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10년 정도만 보면 장어를 찾는 수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장어는 아직 그렇게 대중적으로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어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 가게가 잘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하지만 거시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장어를 찾는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장어가 젊은 층이 찾는 음식이라거나 이러면은 또 앞으로 장어집 창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장어는 고령화 시대가 될수록 더 각광받는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장어집 전망이 밝은 이유를 3가지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장어는 보양식의 스테디셀러의 대표주자다. 앞으로도 꾸준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온난화 트렌드. 장어 매출은 평균 기온에 비례한다. 앞으로 계속 더워질 것이다. 세 번째는요, 고령화 트렌드. 장어는 35세 이상의 어른들이 주로 찾는 음식이다. 그런데 35세 이상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고 고령화가 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어를 찾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 중에서 장어를 드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를 종종 들었어요. 나 원래 장어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많이 들어가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중에도 2명 정도가 저는 생선은 못 먹어요, 생선은 원래 전혀 안 먹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장어도 절대 먹어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럼 가끔 장어를 먹을 때가 있어요. 장어가 재고가 좀 남는다거나 장어를 잡다가 칼이 이제 잘못 나가서 이렇게 좀 잘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반찬으로 종종 먹는데 어쩌다가 이 친구가 장어를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장어를 계속 먹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 마리씩 줘도 없어서 못 먹지 계속 주는 대로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장어라고 해서 다 같은 장어가 아니고요. 장어마다 다 맛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도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는 아니잖아요. 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살면서 장어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10대 때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장어가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느끼하고 해서 한 점인가 2점 먹고 나서 못 먹겠다, 안 먹어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3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 장어를 한번 또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장어가 원래 이런 거였나? 이렇게 한번 맛있는 장어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장어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종종 장어를 찾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어보게 됐어요. 저처럼 30대가 될 때까지 살면서 장어를 거의 안 먹어봤거나 먹어도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장어 안 먹고 산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비싼데 누가 사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잘 먹으러 안 가게 되는 게 장어예요. 근데 저처럼 한번 맛있는 장어를 먹어보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에 힘이 붙이기 때문에 보양식이 생각이 나고 또 장어도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손님분들도 난 장어 원래 안 좋아해, 잘 안 먹어 하는데 그냥 따라왔다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네 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아직까지 장어를 먹어보지 않았거나 제대로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이 맛있는 장어를 한 번만 제대로 드셔본다면 장어를 안 먹는 사람에서 장어를 먹는 사람으로 바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어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은 예비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온난화, 고령화 이런 메가 트렌드를 타고 그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장어집의 전망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다 근거가 있는 경험에서 나온 피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죄송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식당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어집과 장사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